여러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세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거대한 중국 대륙 바로 옆에 아주 작게 붙어 있는 반도가 하나 보일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어떻게 이 작은 땅덩어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오래된 제국 중 하나인 중국 바로 옆에서 5천 년 동안이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건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고 치부하기엔 통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세계 역사를 뒤져보세요. 거대 제국 바로 옆에서 수천 년 동안 자기들만의 고유한 언어, 문자, 문화를 지키며 살아남은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거든요. 아니,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티베트는 결국 중국의 자치구가 됐고, 광활한 영토를 호령하던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워 중국을 지배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중국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베트남 역시 1000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으며 끊임없이 투쟁해야 했죠. 그런데 딱 하나, 중국 입장에서 가장 가깝고도 눈엣 가시 같았던 이 나라, 한반도만은 끝끝내 삼키지 못했어요. 단순히 안 삼킨 게 아니라 삼키려고 시도할 때마다 중국의 대제국들은 나라의 명운을 걸어야 했고, 심지어는 나라 자체가 망해버리기도 했거든요. 역사학자들은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통계와 잔혹할 정도의 전략적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연히 5천 년 동안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역사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드는 소름 돋는 세계사예요.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조금 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지실 거예요. 우리는 왜 고래 사이에 낀 새우일까? 라는 자조적인 질문 대신 왜 고래들이 우리를 보고 겁에 질려야 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거거든요. 이 영상 하나에 수나라, 당나라의 멸망 원인부터 현대의 IMF 금모으기 운동까지 5천 년을 관통하는 한반도의 생존 DNA를 전부 때려 박았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한반도의 생존 전략에 대해 더 이상 찾아볼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압도적인 역사의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새우라고 표현하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 우리 정말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불편해요. 역사적 팩트랑 너무 다르거든요. 여러분, 새우는 고래한테 잡아먹히면 그냥 소화되고 끝이에요. 그런데 한반도는요, 고래가 입을 벌려 삼키려고 할 때마다 그 목구멍에 걸려 고래의 내장을 찢어 발기는 독이 묻은 가시였어요. 실제로 그 가시에 찔려 죽어버린 고래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하게 등장했던 통일왕조, 수나라예요. 서기 60-12년,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라는 작은 나라를 굴복시키기 위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합니다. 이때 동원된 병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록에 따르면 정규군만 113만 3,800명이에요. 여기에 군수물자를 나르는 보급병까지 합치면 300만 명에 육박했다는 기록도 있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당시 수나라 군대가 출발할 때 그 대열의 길이가 무려 400km에 달했다고 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군인들이 꽉 들어차서 행군을 했다는 소리예요. 당시 수나라 입장에선 이 정도 병력이면 고구려 정도는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수나라 군대가 매일 먹어야 하는 쌀의 양만 해도 수천 톤인데, 이 어마어마한 물자를 고구려의 험준한 산맥을 넘어 보급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을지문덕 장군은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적을 깊숙이 유인한 뒤 지치게 만들었죠. 지칠 대로 지친 수나라 별동대 30만 명이 퇴각을 결정했을 때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지옥문을 열어버립니다. 103만 명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병사가 단 700명뿐이었다는 기록은 인종 청소에 가까운 대참패를 의미해요. 생존율 연천전 2%, 이 패배로 수나라는 건국 30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한반도 원정 한번 잘못했다가 제국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진 거죠. 수나라 다음에 등장한 당나라는 어땠을까요? 당나라의 2대 황제, 당태종 이세민은
중국인들이 지금까지도 황제 중의 황제로 꼽는 인물이에요. 그는 수나라의 실패를 거울 삼아 철저하게 준비해서 고구려를 찾아옵니다. 나는 다르다. 정계 병력과 치밀한 전략으로 고구려를 끝내겠다. 이게 그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건 작은 성 안시성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안시성이 함락되지 않자 성벽보다 높은 토산을 쌓는 미친 짓을 저지릅니다. 하루 50만 명을 동원해 2달 동안 흙을 퍼 날랐죠. 그런데 다 지어질 무렵 비 때문에 이 토산이 고구려 성벽 쪽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 고구려 군사들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 밖으로 나가 토산을 점령해 버려요. 적이 쌓아준 산이 고구려의 방어벽이 된 거예요. 결국 당태종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퇴각합니다. 그는 죽기 직전 다시는 고구려를 치지 마라 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중국 최고의 정복 군주가 한반도 앞에서 포기 선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지독하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인의 특성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인은 평소엔 서로 싸우고 경쟁하다가도 진짜 위기가 닥치면 갑자기 하나로 뭉쳐버리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건 현대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들고 나온 사건 기억하시죠? 351만 명이 돌반지, 예물, 금메달을 내놓아 나라 빚 갚는 데 보탰습니다. 외신들은 지구상에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며 경악했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도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바위를 맨손으로 닦아 바다를 살려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시키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고 자가 격리를 지키는 시민의식을 보여줬죠. 이건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지겠느냐는 주체적인 생존 본능이에요. 왕 한 명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일어나는 이 지독한 결속력이 중국이 한반도를 삼키지 못한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반도에는 위기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능력치를 가진 리더들이 등장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왕이면서 직접 칼을 들고 전장 맨 앞줄에서 돌격하는 친정 리더십을 보여줬고, 이성계는 전장에서 적의 투구끈을 맞춰 투구를 벗긴 뒤 이마를 꿰뚫는 신의 궁수를 보여줬죠. 하지만 정점은 역시 이순신 장군입니다. 23전 23승, 일본 수군에게 조선 바다에 들어오면 죽는다는 트라우마를 각인시켰습니다.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명량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도 전설로 남았죠. 이런 괴물 같은 영웅들이 5천년 역사 곳곳에 배치되어 대제국들의 야욕을 꺾어놓았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형은 침략자들에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탓에 대규모 군대의 징역 속도가 늦춰졌고, 조상들은 이 험준한 산을 이용해 산성을 쌓았습니다. 적을 오면 평지의 곡식을 모두 태우고 산성으로 들어가 버티는 청야 전술은 보급이 생명인 중국 군대에게 가장 치명적인 전술이었죠. 몽골 제국조차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40년이나 걸린 이유가 바로 이 지독한 산성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상들은 싸울 때와 굽힐 때를 아는 영리한 외교가들이었습니다. 중국의 조공을 바치는 사대를 굴욕이 아닌 실리무역으로 활용했습니다. 조공을 주면 더 큰 하사품을 받아오고 안보를 보장받는 고도의 전략이었죠. 또한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문화적으로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중국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정체성이 5천년 생존의 최종 방어선이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한반도는 고래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고래가 삼키는 순간 그 배를 찢고 나오는 독이 묻은 가시였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약한 적이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지혜로, 그리고 문화로 이 땅을 지켜온 5천년 생존자들의 피가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인의 가장 큰 저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더 소름 돋는 세계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